네, 안녕하세요. 슬램덩크 프로그램 학생 선수의 미래 핵심 역량 함양의 발표를 맡게 된 서울 영가초등학교 교사 김정경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시기가 코로나 시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부 관련된 거라 혹시 운동부 담당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다행히. 지금 하신 분들에 비하면 제가 터무니없는 경력이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례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차례로는 필요성, 배경, 실행, 결과 및 재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성 부분은 학생 선수들 중에서 한 10% 정도만 프로 선수에 진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야로 전업을 하고 싶어도 여태까지 해온 게 운동만 했지 다른 학업 쪽으로는 해본 경험이 잘 없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도 어렵고 진로 탐색 경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다른 분야로 넘어가기 어렵다는 신문 기사와 통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과 그리고 저희가 초등학교에 속해 있다 보니 다른 중고등학교와 달리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운동 전념뿐만 아니라 학업, 인성, 진로 탐색, 디지털과 같은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코로나 시기에 제가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 이때는 2022년까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수쿨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만 이수쿨이 있어서 이때 뭔가 아이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으면 무엇이 좋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이제 교사가 이제 개발해 주신 좋은 시스템을 발견해서 이제 같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용어의 정의로 넘어와서는 제가 슬램덩크 프로그램에서도 나와 있듯이 SLAMD 이렇게 총 5가지 역량으로 나눠봤는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 관련해서 총 6가지 역량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 해서 6가지 역량을 재구조화해서 제가 저렇게 5가지 역량으로 구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농구부고요. 그래서 농구 선수가 2022년에 10명의 학생 선수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이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전체적인 실력적으로는 큰 실력을 보이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 오래된 친구가 이제 2년 차에 들어가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수들이다 보니 뭔가 전문적으로 체력 측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체력 측정하는 게 팝스가 전부거든요. 5, 6학년을 대상으로. 근데 학생 선수니까 뭔가 전문적으로 하면 이 친구들에게 동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서울에 스포츠과학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의를 드렸더니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대적인 수치가 낮게 나올 수는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 친구들에게는 경험이니까 한번 방문을 해봤고요. 그래서 방문을 해보니까 여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근력과 근지구력이 낮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 선수들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체력인 근력, 근지구력이 낮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키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구력이 낮았던 친구들 중에 이제 낮은 능력치가 심폐지구력이었어요. 그래서 농구부다 보니까 이제 계속 경기 내내 그 코트를 뛰어야 되는데 심폐지구력이 부족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훈련을 심폐지구력 쪽으로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점점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최저학력 도달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단평가와 관련해서 진단평가 수준과 비슷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평가를 따로 봤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농구 선수 친구들은 다행히 전반적으로 점수들이 고르게 나와주기는 했는데 영어 과목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했고 이제 국어랑 수학을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국어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코치 선생님이랑 이제 프로그램 전중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코치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하나의 큰 문제점이 아이들의 문해력이 점점 부족해진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문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코치의 지시도 잘 이행이 안 되고 그럼 결국에 이게 경기력 악화까지도 이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프로그램에서 국어 쪽으로 좀 진행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코치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았었고요. 이제 제가 아까 5가지 역량을 뽑았었으니까 이 5가지 역량을 미리 사전에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설문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초등학생용으로 나온 역량 지표를 저희 학생 선수들에 맞춰서 조금 변형하여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설문을. 봤더니 이제 S 역량에서는 성실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한다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초등학생이기도 하다 보니 이제 성실이나 끈기, 인내심 이런 부분이 아직은 부족하구나. 그래서 결국엔 그 근력과 근지구력이 낮게 나온 부분도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2번째 학습 역량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 친구들은 저는 학생 선수인데 공부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아니면 그 문해력 부족하다는 부분도 나는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1년 전보다 좋아졌다. 3.2로 가장 낮은 점수에 속하는 문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 설문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아까 문해력 하나와 2번째 큰 문제점이 학생들의 팀워크가 점점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애들이 서로 공감도 못하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부분이 떨어진다라고 하셨었는데 이것도 설문조사에서도 공교롭게도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도 보면서 신기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 탐색 역량은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농구 선수가 되어야겠다라고 전학을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직 원하는 직업, 그 외에 다른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점수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개정교육 과정에서 점점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리터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키워나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5가지 역량을 아래 소 활동들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면 이제 S 역량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전담을 했다기보다는 코치 선생님께서 많이 전담하셔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코치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서 근무하신 지 30년 정도가 돼가시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야로는 전문가시니까 아예 제가 맡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 근력, 근지구력이 낮게 나왔다는 것도 코치님 선생님이 좀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이런 기본 기술들을 익히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이제 본인들도 딱 그 체력 측정지를, 결과지를 출력해서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충격을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운동은 자율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들이 매일같이 아침에 나와서 열심히 체력 운동도 하고 이제 기본 기술 익히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체력 측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농구 비디오 게임 등을 활용해서 평소에는 조금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을 비디오 게임으로 해보면 애들이 좀 더 지루하고 힘들기만 하다고 생각이 드는 훈련을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농구 비디오 게임도 적용을 해보고요. 이제 전략들도 서로 세워보면서 상황별로 아니면 연습 경기 나갔을 때 적용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실 이제 체육관에 방문해서 프로 선수들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활용하는지 직접 살펴보고 이거를 실제로 우리한테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가능할지 연습해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저희의 학교가 시합을 나가면 이제 녹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녹화하고 나면 이제 부실에 모여서 같이 분석하면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어떤 점은 잘했는지, 어떤 점 못했는지, 아니면 이런 때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서로 충분히 전략회의를 갖는 시간을 가졌고요. 뭐 반복학습이나 뭐 팀 전술을 익히고 사용하는 부분들은 꾸준히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학습 역량으로 넘어오면 이제
저희가 그때 코로나 시기고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이스쿨이 없었다 보니 이제 제가 활용했던 프로그램은 다 했니 다 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따가 뒤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계획도 세워보고 이제 문해력 관련해서 코치 선생님께서 직접 강조하면서 말씀하셔서 부실에 구청 예산을 받아서 농구부 문고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농구나 진로 성에 대한 희망 도서를 받아서 부실에다가 이제 비치를 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고요. 아무래도 운동선수다 보니까 순간적인 판단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두뇌 개발, 순발력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도록 간단한 과제들 이런 것들을 다 했니 다 했어요로 네, 과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BQ 농구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꾸준히 이제 심상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자기주도적으로도 연습하고 이제 요즘에는 유명 프로 선수들이 유튜브에서 자기 채널에서 기본 기술들을 알려주는 영상들을 많이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농구부다 보니까 전태풍 선수가 자기 채널에서 재생 목록에 기본 기술들을 알려주는 영상들을 한 10분 내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제가 학습지로 만들어서 이제 친구들에게 과제로 내주거나 아니면 방과 후에 모였을 때 같이 얘기해보고 이제 정리해보고 어떤 식으로 내 경기에서 적용해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는 시간도 가져봤고요. 그리고 뭐 훈련일지, 경기평가서, 개인기술평가서 이것도 애들이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훈련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서 이것까지 작성하라고 하면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이게 꾸준히 습관이 되면 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 것들도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문해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구부 문고만 설치하면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이 친구들이 안 읽을 테니까. 그래서 방과 후에 깨서 이제 책과 관련해서 같이 읽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글로도 표현을 해보고 이제 농구 선수들을 위한 이제 책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 이제 영어, 국어, 수학 별로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개인별로 맞춰서 과제를 다 했니 다 했어요로 내줬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거를 이제 태블릿이랑 펜을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펜을 활용해서 업로드하면 제가 그걸 또 피드백 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자신감 향상할 수 있도록 했고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농구 단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영어를 조금 애들이 흥미를 가져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전체적으로 학습한 내용들은 이제 농구 골든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농구랑 관련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인성 역량으로 넘어오면 이제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대부분이 사실 인성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인권 교육, 뭐 도핑 방지 교육, 성교육 이런 것들은 저보다는 이제 전문 강사님을 초빙해서 하면은 아이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 선수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확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이제 예산을 받아서 전문 강사님 초빙해서 진행을 해보았고요. 저희 학교는 3월에 새로 이제 부원들이 들어오면 이제 농구부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보거든요. 그래서 3월에 새로 만들면서 책임감도 스스로 짊어지면서 규칙을 만들고 지켜나가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수들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일단은 서로 이해를 못한다, 팀워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코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한번 일반 선수들의 일반 학생들을 희망받아서 그 친구들을 가르쳐 보면 서로의 부원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친구들을 지도하면서 이제 메타인지도 향상시키면서 지도자 역할은 이런 거구나, 뭔가 진로를 이런 식으로도 잡아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가져봤고 뭐 가드나 센터 서로 주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를 바꿔보면서 역지사지 훈련도 해보고요. 뭐 스포츠맨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뭐 기본적인 부상 예방법, 응급처치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면서 운동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성 역량에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이제 상담인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감독 교사님들이 해야 하는 행정적인 업무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상담을 매달 1회 실시해서 나이스에 기록하는 게 필수였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코치 선생님이 이미 상담을 1대1로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중복되게 1대1로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 팀워크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셔서 제가 또 대학원 전공으로 상담 심리를 해서 집단 상담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문 이제 리스 이런 사이트 들어가시면 집단 상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다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농구부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논문 하나를 찾아서 이제 배려와 공감 관련된 이제 집단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집단 상담이라고 하면은 별칭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별칭으로 불리는데 아무래도 저희 학교는 농구부다 보니까 학생 선수들이 거의 다 본인이 롤모델로 정하고 있는 유명 프로 선수들을 별칭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이 집단 상담 하는 동안에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자신감도 키우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는 의지도 키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배려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농구 훈련이나 시합에서 배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경험들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점은 배려받고 싶었는데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있던 시간이 부족해서 말할 기회가 없었다 하는 것들, 진짜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활동들을 많이 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일단 가져보자라는 것들을 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오른쪽 아래에 보면 안대로 가려서 옆에서 어떤 식으로 길을 가면 좋을지 서로 설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서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없는데 그냥 서로 운동하기 바쁘고 그냥 대화도 표면적인 대화에 불과했는데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보면서 속마음에서 차마 하지 못했던 시간을 일부러 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감 능력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학생 선수다 보니까 애들 승부욕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욱 하면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떤 식으로 다스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일단 이 감정들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알아가는 게 먼저 중요하겠구나 해서 농구와 관련된 감정들을 다양한 상황들을 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농구 훈련 시합 때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 그리고 희노애락의 경험들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농구부 팀원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과 행동은 뭔지 그리고 나 진짜 이런 말 농구부원 친구들한테 이런 말 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써보고 듣게 해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담임으로서 저희 반 친구들이랑 칭찬 샤워 이런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가운데 저희 반 아이를 세워놓고 듣고 싶은 말을 3번씩 외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성인들한테도 울컥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서 이런 학생 선수들이 지치고 힘든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서로에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농구부 생활을 하면서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께 마지막에 감사장을 드리면서 집단 상담을 마무리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진로 탐색 역량인데요. 이제 진로 탐색 관련해서는 일단 이 친구들이 단 스카웃돼서 저희 학교로 온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체육은 잘하기는 했지만 농구 선수까지는 꿈꿔본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코치 선생님이 이제 지역교육청에 속해 있는 학교들을 다니면서 키가 클 것 같은 애들을 스카우트 해오시는 거거든요. 운동 능력이 좋으면서. 그러니까 아직 농구 선수로서의 자아 정체성이 아직 확립이 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제 뭔가 농구 선수로서 성공한 나의 삶이 어떤 것일지 그 외에 또 굳이 농구 선수가 될 것까지는 아니고 다른 직업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관련 직업은 또 무엇이 있을지 그래서 다양한 뭐 인터넷 사이트나 책 속에서 직업군들을 찾아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진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지체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지지체계는 부모님이다 보니 그 다인이 다였어요를 활용해서 부모님께 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든든한 말을 편지로 써주세요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지 또 받으면서 자녀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경험을 확대시키고자 이제 저희 학교가 농구부 역사가 40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그래서 졸업생들 가운데서 프로 선수에 지금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오프라인으로 직접적으로 만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패들렛을 활용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질문을 올리면 그 프로 선수들이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코치 선생님이 매일같이 만나는 코치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것보다 와, 나 저런 선수가 답변을 해줘 이렇게까지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 선수들이 답변해주면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시간이 맞는 프로 선수들을 학교로 초빙을 했어요, 방학 때. 그래서 초빙을 해서 서로 이제 기본 기술이나 이런 체력 측정, 기초 체력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직접 배워보는 시간도 가져봤고, 그 외에 이제 이거는 진로 탐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농구의 길 말고도 다른 길로 이제 가게 된 선배 한 명을 또 알게 돼서 그 선배도 초청을 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가 길을 나아가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한 번 또 가져봤고요. 그리고 다양한 진로 설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보다는 진로와 관련된 전문 강사분을 통해서 듣는 게 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진로 강사님을 초빙해서 수업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 친구들이 농구에 대한 자신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내가 농구 선수로서 성장해야 나아갈지 의미를 아직 못 찾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그런 의미를 찾아보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역량 함양과 관련해서는 저희 학교 운동부에서는 휴대폰이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이 금지되어 있어서 태블릿 PC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지 먼저 일단 그 규칙을 만들었어요. 다했니 다했어요를 하려면 태블릿 PC가 필수였어서 그래서 일단은 그 어플 사용 방법도 익히고 뭐 레고나 엔트리, 드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디지털과 가깝게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뭐 다양한 SW 중에서 뭐 미리 캔버스나 투닝 아니면 여러 가지 동영상 프로그램들을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농구와 관련된 뭐 심볼 만들기, 홍보 포스터 아니면 저희 농구부로 들어오세요 홍보 영상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아무래도 1년간이니까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크게 많이 성장을 했었을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평균 이 기초 체력이 많이 올라서 저도 사실 놀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업 성적 관련해서는 이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고 해서 크게 엄청 떨어지거나 한 건 없고 열심히 참여해줘서 고마웠다. 그리고 사후 역량 관련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설문할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 뭔가 나랑 동떨어진 내용 같고 해서 진지하게는 덜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1년간 열심히 참여해줬고 그 수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개인적으로도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연을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운동부 맡으면서 행정적인 업무도 너무 많고 담임도 맡고 해서 사실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때 같이 이 활동을 하면서 도와주신 여러 선생님들이 안 계셨으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랑 교육부가 학생 선수들을 얘기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채덕지, 그러니까 조화로운 전인적인 체육 인재를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개인 교사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전문성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으로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학생 선수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때는 이스쿨이 초등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스쿨이 초등학생 대상으로도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교과로만 되어 있어요. 그냥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외의 활동들을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